네,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배지연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최인훈의 화두라는 책입니다. 화두로 풀어보는 자기성장의 서사. 같이 한번 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 최인훈의 화두입니다. 이 책은 1994년에 발표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2010년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최인훈 전집에 14편, 15편으로 이렇게 묶여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화두가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 이거죠. 말 화자에 머리 두자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생각의 시작 혹은 발단, 말머리 이런 뜻이고요. 흔히 쓰는 말로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 생각할 거리가 되는 말, 이걸 이제 화두라고 하죠. 요즘에 화두가 뭐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불교에서 선을 수행할 때 탐구하는 과제를 또 화두라고 합니다. 책의 제목 화두는 결국 나를 붙잡는 말, 그리고 나를 이끄는 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책을 화두라는 이 책을 읽으면 되겠는데요. 이 작가 최인훈 선생님인데요. 이제 이 영정사진입니다. 사실 최인훈 선생님이 2018년도 너무나 더울 때 돌아가셨어요. 최인훈 선생님의 출생년을 보면요, 1934년 이라고도 할 수 있고 36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36년생은 나의 호적 나이고, 사실 내가 북한의 회령에서 태어난 그 실제 생년월은 바로 1934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34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책을 소개할 때 작가의 삶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최인훈의 삶은 굉장히 그 한국 근현대사와 잇닿아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1934년에 태어났어요. 북한의 회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일제강점기를 좀 그래도 풍족하게 보냈는데 해방 이후에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모든 재산을 뺏기고 이제 원산으로 이주하고, 그러다가 전쟁을 맞죠. 1950년. 그리고 거대한 수송선을 타고 가족들과 함께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인훈 선생님은 평생을 자신은 피난민으로서 살았다. 최인훈의 글을 관통하는 의식을 피난민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최인훈이 쓴 작품들 속에는 1950년대 그리고 4.19 혁명과 1960년대 70년대의 한국 사회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고요. 그리고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공산권이 몰락하는 그 시점까지 잘 그려져 있죠. 그 모든 삶이 바로 이 최인훈의 삶과 맞닿아지고, 그런 것을 모아 담은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최인훈 선생님은 바로 광장의 작가로 되게 잘 알려져 있죠. 광장이 1960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문학사상 굉장히 많이 팔리고 굉장히 문제적인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60년에 작품을 발표하고 났을 때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었고, 혹자들은 1960년은 광장의 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인훈의 작품은 광장에서 드러나지만 1960년대, 70년대 우리 사회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문학과 지성사에서 최인훈 전집을 1976년에 만들었는데, 이 책에 보면 매우 다양한 한국 사회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설 화두는 1994년에 발표됐는데요. 최인훈 작가가 1973년에 마지막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3년간 미국에 살다가 76년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때부터는 희곡 작품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고 이제 절필을 한 후에 20년 만에 새로 쓴 작품이 바로 이 화두라는 작품이고요. 이 화두가 1994년에 발표되었을 때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광장만큼 큰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소설이냐, 그냥 자서전이지, 이렇다면 소설은 과연 무엇인가, 소설의 형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한 평론가는 얘기했습니다. 화두는 그 기억의 소설적 형식이다
라는 이런 멋진 말을 했거든요.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소설화한 것이고, 그것은 자서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 모든 기억이 사실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작가가 가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구로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가 거의 또 역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세계사적 사건, 문학사적 사건, 그리고 문학 텍스트, 예술 텍스트들이 총망라된 메타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두를 발표하고요, 이산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두는 항해자의 기록이다. 어떤 항해자냐 하면, 우리가 오디세이아 보면 오디세우스가 그 항해하면서 세이렌 만났을 때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묻고 그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듣잖아요. 그것처럼 문학이라는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는 것, 그것이 이 소용돌이 같은 이 시대를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 항해자의 기록이 바로 화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이 화두의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조명희의 낙동강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조명희의 낙동강을 배우던 것, 그걸 회상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화두의 마지막은요, 여러 이야기들, 두 권에 걸친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기억이 있을 때, 나 자신이 주인일 때 써둬야 한다 하면서 화두의 첫 부분이었던 조명희의 낙동강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럼 화두는 조명희의 소설을 가지고 앞부분 시작하고 그것으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조명희의 소설 딱 끝내면서 화두라는 소설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명희의 낙동강이고요. 1927년에 발표되었고, 여기 보면 주인공 박성훈과 그의 애인이었죠, 로사, 동지애를 통해서 1920년대 사회운동사를 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박성훈이 사회운동하는 것, 그리고 죽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로사가 애인이 죽고 나서 자신이 사회혁명을 하는 어떤 폭탄이 되기 위해서 조선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이 로사의 떠나는 장면들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이렇게 고향을 떠났다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화두에 보면 제가 아까 자기성장의 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아주 인생의 매우 결정적인 기억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기억은요, 조명희의 그 소설을 읽으면서 시작했던 부분,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조명희 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화두에서 나라는 최인훈 자신이겠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독후감 형식이 아주 소설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독후감을 봤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유망한 신진 소설가의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작가로서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작가라는 축복과 관련된 기억 하나고요. 또 다른 기억은 억누르는 기억이 있어요. 바로 자아 비판의 상처입니다. 무슨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그 또 다른 교사가 너는 부르주아다, 자아 비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평생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짓누를 넣어요. 최인의 글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요, 그런 그 자아 비판의 기억들이 억누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기억과 기억 사이에 이것들을 풀어내면서 최인우는 작가로서 성장과 실패를 겪으면서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저는 화두를 이렇게 읽기를 제안해 봅니다. 이런 풍파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그 항해의 기록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작가의 삶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의 화두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내 인생의 화두는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 더욱더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독서라는 것이 그 작가의 책 자체만 읽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책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로 담아낼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성공한 독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가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의 화두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읽고요.
두 번째는 화두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에 한번 주목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두를 읽으실 때 수많은 책들에 주목하고 특히 그 화두에서 낙동강처럼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책은 무엇일까?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내 인생의 책, 최인훈에게 낙동강 같은 그런 인생의 책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제가 그 화두를 자기성장의 서사로 읽어보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기 바라요. 지금까지 최인훈에게 영향력을 미친 두 가지 기억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작가가 될 거라는 축복, 그리고 자아 비판의 기억들.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나를 강하게 붙잡는가, 그 기억을 한번 쫓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이 축복인가 나에게 상처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최인훈의 경우에는 그 축복은 축복으로서 나를 긍정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고요. 그 상처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상처를 나는 어떻게 성장의 어떤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화두를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화두는 아까 기억의 소설적 형식이라고 그랬죠. 나는 어떤 기억, 어떤 책들로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화두를 읽으면 책이 작가 개인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두를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화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두를 읽고 최인훈처럼 나 자신을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